피의자가 정말 열심히 조사했는데 피의자가 와서 구차하고 불필요하니까 답안하겠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일단 조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좀 어때요? 당혹스럽나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수사할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얄밉고 진술 거부가 행사하는 사람이야. 예. 왜냐면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자기 주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돼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계속 조사하는데 답하지 않겠다. 답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묵묵부답하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답을 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까? 왜 행사했겠어요? 우리 조급답다 조급스럽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의 목을 죄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술을 하면 할수록 이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예. 그러면 결국 영장심사를 가게 되면 이 피의자 신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또 많은 진술이랄지 서류 증거, 물적 증거 다 확보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이미 진술을 2번 했어요. 기자회견 때 했죠. 그 다음에 청문회 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이랄지 검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게 상당 부분 대부분이 거짓말이라고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자신이 그런 취지로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 거짓말이 돼버리면 나중에 영장심사나 재판 때 이 피의자 신문조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군요. 판단한 거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검찰이 어떻게 질문했을까? 예. 그러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걸 한 몇 가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해요. 너무나 많이 얘기할 수 없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사모펀드 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사모펀드에서 청와대 근처에서 5천만 원을 송금했죠. 네. 묵묵부답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이제까지 한 얘기는 나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잖아요. 이 3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의 얘기에 의하면 주식을 구입하는 데 써였다고 하는데 이걸 몰랐습니까? 그럼 이제 전혀 몰랐다고 하겠죠. 하지만 정경심 교수 말고도 그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있으면 이거에 의해서 거짓말하고 있던 걸 탄핵할 거예요. 예. 그러면 피의자 신문조사에 거짓말하던 걸 드러나버리면 영장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판사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표창장 같은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관여한 바 없다. 그런데 왜 당신의 컴퓨터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까? 당신은 서울대 교수 컴퓨터를 교체시켜야 돼서 집으로 갖고 왔다고 하는데 서울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는 교체식이 아니었고 서울대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전했던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변명하면 예. 검찰 진술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모순된 것이 거의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김 여사님 방금 되게 검사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예. 아마 여기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전에 기자회견할 때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또 할 수 없고 또 만약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장 심사랄지 아니면 법원에 가서 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나한테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어제 하루 조선일보는 참 조국스러웠다라고 썼는데 급조한 검찰 개혁의 혜택을 본인이 다 누렸다는 분석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 부분이에요. 비공개 출석을 먼저 요구했다는 거예요. 조 전 장관. 윤석열 총장이 공개 출석 폐지했으니까 원칙대로 해달라. 조국 측이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지하주차장 통해서 곧장 조사실로 공개 소환 금지 혜택 본인이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중에 SNS 하는 여유까지 조사 시작 10분 전 오전 9시 26분까지 텔레그램 접속, 점심시간 휴식 중에 텔레그램 접속, 오후 5시 30분 조사 마친 직후 텔레그램 접속, SNS를 3번, 4번 어제 접속하는 여유까지 지금 보였다라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역대 정권 시세들 중에서도 가장 여유롭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법무부 장관 35일 동안 검찰 개혁을 발표했잖아요. 그 혜택을 본인이 다 누렸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그 혜택을 그러니까 참 말하기 아쉽습니다만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 검찰 개혁의 또 법무 개혁의
방향이 얼마나 잘 갔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실제로 원칙대로. 원칙대로. 근데 그 원칙의 첫 번째 케이스가 장관 본인이 됐다는 이 아이러니가 가슴 타는 그런 그래요. 이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방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본인이 하려- 나는 이거 하려고 대상자가 한 거구나. 아니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좋은 뜻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예. 뭐 이상한 그 휴지 종아리도 못한 어떤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게 가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이 아니었고 다른 법무부 장관이 와서 검찰 개혁을 했고 그 뭐 정말 자유인 조국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갔다면 정말 이 하나의 검찰 개혁의 초석이 다져질 텐데 이것이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걸 이용해 먹는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면 어제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2월 달부터 하자 그런데 이미 땡겨 쓰는 예. 그런 것들이 더 왜 땡기냐? 국민으로 보면 얄미운 거죠. 예. 예. 그리고 12월 달이 되어서 자기가 그 케이스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스스로가 이 혜택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어제 하루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